어디 이 탐방 여행 같은 게 마음 쉽지 않겠다 싶어갖고 그 40일 일정으로 해가지고 이 서구 문명의 발상지를 좀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 그 튀니지로 갔습니다. 왜냐면 하니발이 그 포에니 3차 전쟁에 로마에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니발이가 이때 이겼으면 우리는 지금 로마를 모를 거다. 이제 그래서 그 튀니지 유적들 그거다 이제 보고 그다음에 2차 대전 때 튀니지가 격전지였죠. 뭡니까 패튼 대전차 군단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아, 예. 앞에 그 독일군이랑 미군이 싸우는 거 나오죠. 그 튀니지입니다. 그 전차에 보면 그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미군 M48 탱크에다 독일군 마크에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관에 그래서 그 튀니지에 가면 미군 그 전사자 묘지가 엄청나게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다 구경시켜주고 그 2차 대전 역사 그다음에 왜 미군이 튀니지에 상륙했나 이제 그런 걸 이제 간단하게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동서양이 운명이 갈리는 그 전투가 있었죠. 살라미스 해전. 그래서 그때 만약에 우리 동양이 이겼으면 그때부터 서구가 계속 지금 여태까지 세계를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 살라미스 해전을 동서 이 패권의 그 분기점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살라미스 해전 현장을 배를 타고 가서 다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랑 클레오파트라한테 이긴 해전이 있죠. 그 바람에 아무튼 잘하시네요. 그 악티움 해전도 저희 갔습니다. 왜냐면 애들한테 우선 제 개인적으로 저는 전쟁에 이거 볼 때 2차 대전이 이유가 거기에 여태까지 쭉 중점을 두고 왔어요. 왜냐면 2차 대전은 실제로 입체전쟁이 2차 대전에 시작됐죠. 1차 대전에는 물론 잠수함이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고 그래서 입체전쟁이 됐지만은 그래도 뭐 말은 입체전쟁이지만 조금 그 초창기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에만 여태까지 관심을 둬가지고 주로 관심을 둬갖고 2차 대전 전쟁터를 아마 이게 혹시 뭐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반 전문가들 군사 전문가들도 못 간 전투장을 제가 많이 갔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레이트 해전, 인류 역사상 제일 큰 레이트 해전, 그 다음에 산타크루스 해전, 산호에 해전. 산타크루스가 어디 붙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군사. 제가 그 산타크루스 해전한 데도 가봤습니다. 무슨 뭐 베시오, 그 다음에 그 태평양 지도 보면 섬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전투한데 제가 다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개 못 간 데만 이오지마를 못 갔어요. 이오지마는 오늘 오시기로 약속됐던 신종태 교수님이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막상 구함에 가보니까 우리가 전세기 2대를 보잉 737 2대를 예약을 했는데 비행기 조종사들도 다 대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아시겠지만 유항도 상륙작전은 미국 해병대 3사단, 4사단, 5사단이 3개 사단이 상륙했죠. 그래서 부리바야시 중장비와 일본군이랑 싸워서 그 유항도를 탈취했는데 지금은 거기 일본 해상자위대 400명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군 몇 명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왔어요. 왜냐면 3사단, 4사단, 5사단에 살아있는 분들, 그 나이가 90살 뭐 이런 분들이고 그 자제들 중에 좀 죽기 전에 이제 아버지 모시고 와서 아버지가 싸우던데 그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구함에다 모였어요. 이 내는 돈이 한 3, 4천 달러씩 됐어요. 왜냐면 뉴욕, 뭐 시카고 이런 데서 다 모여왔으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90이 되니까 그냥 구함까지 못 와요. 이분들이 뉴욕에 사는 분들은 뭐 샌프란시스코나 로스는 하루 자고 또 호놀룰루에서 또 하루 자고 뭐 이래가 그 구함에 오고 저희랑 그러니까 저랑 신종태 교수는 둘이서 뭐 서울에서 구함까지 한 4시간 걸리니까 그냥 휙 가고 그래서 힐튼 호텔에 모여가지고 그 내일 그 떠날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비보가 왔어요. 그러면 일본 워싱턴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그 미안하다고 못 가게 됐다. 그때 뭐가 터졌냐면 저 후쿠시마 원전 사태 뭐 쓰나미가 터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오지마에는 일본 해상자위가 400명밖에 민간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려면 이오지마에도 세관원이 나와야 되고 출입국 관리 직원이 동경에서 와야 돼요. 그게 다 합의가 돼서 일본 정부에서도 우리 비행기 2대가 이오지마에 도착하는 같은 시간에 동경에서 세관원이랑 출입국 직원 태운 비행기가 도착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너무 그 예상 밖의 피해가 많아서 도저히 보내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신종태 의원은 똑같은 걸 느꼈는데 그때 한 300명이 모였습니다. 노병들이 한 100명 모이고 그다음에 그 아들 딸들 이렇게 한 300명이 모였는데 그 얘기를 딱 그 사회자가 하니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아 그러냐고 알겠다 이러지. 그럼 우리 같으면은 야, 3, 4천 불 그거 내 돈 어떻게 됐어? 그거 주차는 다 개원해. 아니면 절반이라도 개원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분위기도 전혀 원망하는 분위기도 하나도 없고 아 일본 정부에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알아서 그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걸 다 그대로 그 제가 그 보고서 선진국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보세요. 그 의사들 뭐 파봐. 어제 내가 중국 저 공항에서 보니까 중국 신문에서 써봤더니 창피하게 그 한국 뭐 그래갖고 의사가 그게 나왔더라고. 크게 그냥 기사로. 그 중국인들이 한국 사람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그 태평양 전쟁 전적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뭐 이잡듯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 고대 전적지는 그동안 못 다녔어요. 그 좀 이게 영역 밖에 있다가 이번에 그래서 손녀들이랑 그 살라미스 해전 보죠, 악티움 해전, 프레베사 해전, 레판토 해전 역사를 바꾼 그 해전들 가서 이잡듯이 다 봤습니다. 그럼 악티움 해전에 가니까 박물관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에도 그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간 김에 하루씩 시간을 내 갖고 다 그거 보고 또 올 때 기분 좋은 게 비행기가 올 때 그리스에서 나폴리로 오는데 이 비행기 항로가 바로 악티움만 위를 날아가더라고요. 지금도 이름이 악티움이라 합니다. 반도를. 예. 그래서 야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갖고 그래서 있는데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 저 손주들 데리고 그 옛날에 싸우던 현장들, 역사를 바꾼 그 해전 현장들 이거 보여주려고 40일 동안 여행하고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근데 그 하마스 그건 전에 갔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보시죠. 이 집에 이거 뭐 소론하다가 봐요. 이 원래 제목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홍해 사투로 했는데 제가 이스라엘은 3번 가보고 홍해는 제가 숫자는 모르겠는데 5번을 날랐어요. 홍해를 그 수에즈 운하에서 이 밑으로 쭉 나르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건너서 지부티, 이디오피아로 나르고 그거 근데 5번을 났는데 이상하게 제가 홍해를 좀 사진을 위해서 찍으려고 그러는데 그 두바이 이런 데서 떠서 제가 케이프타운 이쪽으로 가는데 제가 여행 많이 했어요. 이번에 그 튀니지는 처음 갔는데 그래서 튀니지 가갖고 이번에 145개국을 여행했습니다. 네, 자관에 그 항상 보면 이 아라비아 반도 상공은 이 날씨가 맑아요. 그 사막이라서 날씨가 맑은데 그래서 카메라 준비해갖고 이제 홍해가 나오겠구나. 요새 그 비행기 보면 뭡니까 항로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곧 홍해구나 싶어갖고 그 예멘도 위에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예멘 상공에 그 날씨가 좋아 놓으니까. 근데 홍해 예멘이 딱 끝나면 그 순간부터 홍해는요 구름에 덮여 있어요. 이게 아마 저 바다에서 올라가는 그 수증기 뭐 이런 과학적인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홍해 딱 지나면 이 아프리카의 뿔 거기 그러니까 지부티, 이디오피아, 소말리아가 아프리카 그 뿔이라 그러죠. 거기 들어가면 또 날씨가 좋아져요. 그래서 한 번은 지부티에서부터 케이프타운까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래서 날 계속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는데 홍해를 여러 번 다녔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이번에도 또 구름 낀 거 아니냐 그러는데 홍해가 구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덴만 거기서부터 저 스웨즈 운하까지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올 때는
이번에 제가 지부티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요 홍해 사태 일어나기 전에 제가 그 지부티랑 이디오피아에 가 있을 때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때는 그 BBC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우리랑 그 BBC가 좀 다른 게 뭐 여러분들 다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그 사건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들은 숫자로 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공격해갖고 그 포위했지 않습니까? 포위해갖고 그 뭡니까 식량, 물, 기름 그다 중지시켰지 않습니까? 그 식량, 물, 기름이 인도적 지원으로 해주면은 그것이 하마스가 그 시민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지들을 위해서 또 연료 이런 걸로 다 쓰니까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이 그걸 스톱시켰죠. 그러니까 또 인도적인 면에서 또 비판이 많으니까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컨테이너 40피트 컨테이너로 그 식량이랑 물, 기름들을 실어가지고 그 가자지구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우리나라 신문이고 방송에도 다 나와요. 근데 저 친구들 하는 게 저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도대체 저 많은 컨테이너가 가는데 그 이제 BBC 방송이 보여줍니다. 막 이제 운전수들이 그 이제 이 컨테이너 트럭 몰고 가고 그러는 게 나오는데 또 막 그 물건을 받고 이런 도대체 저게 하루에 저 컨테이너가 몇 대가 들어가나 도대체 몇 대가 저 사람들 다 먹여 살리려면은 거기에 필요한 물이랑 그 의약품 이런 게 도대체 몇 컨테이너가 들어가야 되나 그 혼자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몇 컨테이너가 하루에 필요한지 아십니까? 40분 컨테이너가 20푸트짜리 있고 40푸트짜리. 이 40푸트 컨테이너로 그 가자 지구 사람들 그 가자 한 인구가 200만 되죠. 그 사람들이 미니멈으로 그 생활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컨테이너가 500개가 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허가한 게 50대만 허가를 했대요. 그런 게 방송으로 나와요. 궁금하던 게 팍 풀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BBC라는 게 좀 뭐랄까 어떤 사건에 이런 걸 좀 객관적이고 이렇게 폭넓게 보여주는 그런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장관에 그래서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홍해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가 전에부터 홍해 지부티를 가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지부티 가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저 뻥도 좀 쳐도 되겠네. 이 지부티를 제가 가보려는 목적은 여기 보면은 지도에 보면요. 이거를 밑에 화살표를 한번 눌러보시죠. 여기 지부티거든요. 아주 전략적인 우리 초크 포인트라고 하죠. 목을 베는. 우리 지금 요 바브알 만데부 해협이 바로 요 지부티랑 예멘 사이입니다. 홍해가 이게 약 2,200km예요. 수에즈 운하에서부터 아덴만까지 내려가는 2,200km인데 폭이 한 280km 됩니다. 근데 요 바브알 만데부 요 딱 숨통 주이는 해협은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30km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사진 하나 찍은 걸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보면 건너편이 보입니다. 이 예멘이. 그러니까 요거만 딱 쥐고 있으면요. 이거 뭐 완전히 그냥 뭐 꼼짝 못하죠. 한 명이 100명 막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히 이게 전략적인 요충지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페르시아만이는 이거 중요하죠. 뭐 우리나라 기름이 70%가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게 막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게 또 계속 뚫린 상태에서 그 해협이 세계에서 이 전 세계 뭐랄까요 물동량이랄까 또 전쟁을 할 때는 군사적인 이유도 쓸 수 있죠. 그것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말라카 해협, 하나는 요 바브알 만데부 해협. 지브롤터 해협도 해당되죠. 지브롤터 해협을 그 2차 대전 때 영국이 딱 쥐고 있으니까 그 독일군 뭐 함선들이 여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북아프리카 전투가 왜 졌습니까? 독일이 알렉산드리아까지 가고 해서 여기 뭐 엘알라메에서 졌죠. 그 엘알라메만 뺐으면 알렉산드리아 뺏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북아프리카 전투를 다 졌습니까? 벵가지도 바로 그 지브롤터 해협.
지브롤타 랩에서 독일군 수송선이나 함정들이 들어가는 거 영국이 딱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독일로서는 어떻게 당시 독일이 프랑스는 잡았으니까 점령해서 이태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태리도 있는데 그 영국 해군이 타란토 공습 아시죠? 말타에서 네, 말타. 그러니까 잘 아시네요. 그거 맞아요. 결국은 영국 해군 때문에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군이 이태리군이 항복했어요. 왜냐면 타란토 공습해갖고 타란토 이거 얘기가 잠깐 그러면 하여튼 간에 그런 거기다 지브롤타에서 독하면서 독일군 잠수함 또는 못 통제하고 그 다음에 말세유 이런 데서 수송선들 떠나는 거는 그러면 영국 해군이 뭡니까 도중에서 막고 또 말타가 전략적인 위치고 거기 항공권 안에 다 들어가면 북아프리카에 상륙시키는 이 병력이랑 뭐 장비들 그거 다 고기밥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아주 이 바부알만데 해군 이것도 여기서 전쟁이 크게 안 일어났어 그렇지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아주 뭡니까 초크 포인트죠. 그래서 저는 지부티에 가기 전에는 그게 인터넷 찾아보세요. 지부티에 외국 군사기지가 몇 개로 나와 있으니까. 한 최소 세 군데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터넷 보면 세 군데로 나와 있어요. 미국과 프랑스 그다음에 중공. 예, 중국이 네. 첫 해외 기지입니다. 네. 저는 그걸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해외 기지가 5나라에 7개더라고요.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네. 이탈리아. 네. 거기다 또 프랑스는 이게 지부티가 프랑스에서 독립을 했거든요. 원래 프랑스 이름. 그래서 프랑스만 기지가 3개. 다른 나라 기지들은 미국 기지도 기지 하나에 육해공군 다 있는데 프랑스만 육군 기지, 공군 기지, 해군 기지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 몰래 가서 사진 찍었어요. 제가 찍어봤어요. 하여튼 뭐 그 맛에 간 건데 와 보니까 이게 기지가 이렇구나. 지금 중국은 잠깐 참고로 말씀 옆으로 조금 빗나갑니다만 이게 혹시 다른 데서는 못 들은 거니까 지부티는 이게 독재 국가입니다. 그걸 모르고 저랑 우리 집사람이 더 쫓아가겠대. 그래서 하루 종일 데려갔는데 이게 비자 신청했거든요. 비자 저 145국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비자 거부당한 게 여기 처음이에요. 저희 집사람은 됐는데 제 거는 그거 안 돼. 이게 내가 결격 사유가 없는데 그래서 여긴 한국에 지부티 대사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혹시 가실 일본의 여기 한국엔 명예영사관 있으면 물었더니 자기들은 그거 안 하고 일본에 있는 지부티 대사관에 연락하라고. 일본 지부티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내가 다른 거 필요. 내가 왜 거절됐냐?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금방 가르쳐줄 것 같더니 이놈들이 안 가르쳐주더라고. 그래서 근데 비자 신청할 때 비행기표를 사야 돼요. 근데 여기 웃기는 게 이집트 여기서 카이로에서 아디스아바바까지 가는 거리가 훨씬 한 4배는 더 멀어요. 근데 비행기 값은 훨씬 싸요 이게. 그러니까 아디스아바바에서 지부티 가는 비행기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거 다 사놓고 비자가 거부되니까 저희 집사람만 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가갖고 뭐 남편 없이 뭘 지가 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사관을 갔어요. 여기 에디오피아 한국 대사를 찾아서 사정을 설명하니까 어디야 여기 있는 제가 혹시 대사들끼리 친하지 않냐 그러면은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지부티 대사한테 좀 연락해갖고 내 비자 좀 받게 해달라 했더니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디레다와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에디오피아는 이디오피아가 뺏어 먹었죠. 옛날에. 무솔리니가 군대 보내서 다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때 싸웠는데 이 동부 지역에서 싸웠어요. 이 북쪽 에리트리아 여기가 독립에 있죠. 여기 이디오피아에서 여기다 전쟁터입니다. 그 동부 지역 전쟁터 본다고 거기 갔는데 거기서 비행기 타고 그냥 막바로 들어갔어요. 지부티에 들어가려니까 공항에서 이게 지부티 비자가 없으니까 비행기를 안 태워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만 타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했더니 항공사 이놈이 또 그냥 끝까지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 그래서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도 못 간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럼 나도 못 가면 우리 집사람도 못 갈 거니까
난 당신들은 책임 묻지 않겠다. 전혀 책임 무조건 내 비행기만 태웠다. 내가 지부티에서 거부당하면 내가 리턴 티켓 있으니까 다 주우면 되니까 무조건 태워달라니까 이 이민국 그 최고 책임자가 사람이 참 너그럽게 생겼어요. 그 쫄병 보고 태워주라. 그 타고 갔어요. 근데 딱 타고 가니까 도착하니까 인터넷 이런데 안만 봐도 그 어라이벌 도착 비자가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가니까 도착 비자가 있더라. 돈 25달러 내니까 얼른 주더라. 그래서 저간에 그 참고로 하세요.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이 사람들한테 거절당했나?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저 사람들 공표적으로 하지 않는데 이래서 이 지부티가 싫어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저널리스트, 사진 기자, 신문 기자, 언론인. 근데 우리 딸애가 내가 이거 인터넷 신청하는 우리 딸 보고 시켰거든요. 야 아빠 비자 좀. 우리 딸애가 신청하는데 아버지 직업을 뭐 퇴직자 이렇게 뭐 하니까 제가 책을 많이 쓰니까 오쏘라고 썼어요. 여기 오쏘 저자. 아빠 이거 저자라고 해도 내가 난 무심코 그래 괜찮다 했더니 오쏘라는 게 그게 그게 하여튼 저 외국의 저 언론인들 오는 걸 딱 막고 있으니까 그 하여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가서 이제 이 바부엘 만데브 해협도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국방부 건물 찍다가 잡혀가지고 여권 다 뺏기고 스파이로 몰려가고. 왜냐면 그 나라는요 도시의 10분의 1이 군인이랑 경찰이에요. 근데 그 국방부 건물을 찍었더니 대번엔 어디서 차가 나타나더라고. 그걸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 무슨 그전에는 프랑스 말 모른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둘인데 보안원이 남자의 영어를 못 하더라고요 또. 그래갖고 그 스파이 행위라 이게 국방부 찍은 거는 그래서 얘네들은 독재 국가인데. 제가 그랬어요. 여권 당신들이 내 여권 내가 몇 살인데 내가 이 나이에 스파이 짓 하겠냐. 쭉 얘기를 해갖고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하라 그래갖고서 그래서 그 사진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나가서는 또 아무것도 아닌 거 찍는데 또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이게 그런 나라. 얘기하다 보면 하여튼 간에 5나라가 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5나라의 7개 기지가 여기 와 있습니다. 자꾸 이게 3,000%가. 제가 제목을 요 추가를 제3차 세계대전 가능이라고 좀 비약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집어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이 우습게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 일으키겠다고 뭐 연합국 뭐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거 다 연합해서 일어났습니까? 안 해. 우습게 일어났어요. 다 아실 거예요. 제2차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대전이요. 이것도 우습게 일어나요. 사람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러다간 3차 대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지금 3차 대전이라면 제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핵무기 쓰는 거죠. 핵무기. 옛날에 2차 대전까지만 해도 재래식무기인데 이제 3차 대전. 인류가 멸망하느냐 안 돼. 어떻게 그 가부가 걸리면서 중요한 건데 이거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이게 잘못하다가는 그 3차 대전까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이후로 계속 지금 확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번에도 제가 BBC 뉴스를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젠 무뎌가지고 이게 BBC 우크라이나 전쟁도 처음에 터졌을 때는 신문에 몇 면을 차지하다가 지금 막 일주일에 한 번 조금 기사 나오죠. 하마스 전쟁 이런 게 다 이제 BBC에서도 많이 사라졌어요. 뉴스할 때 잠깐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보니까 뭡니까? 찰스 왕 암 걸린 거 그거는 뭐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 홍해 사태 이런 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그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무디고 있는데 이런 전쟁의 진행에 대해서 무디고 있는데 전쟁 자체는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처음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싸운 게 지금 그러다가 그 다음날 헤즈볼라가 포격했죠. 그 다음에 시리아가 이스라엘도 반격하고 그러다가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10월 19일 그러니까 10월 7일 날 전쟁이 시작되는데 딱 12일 후에 예멘에서 미사일을 이스라엘까지 날렸어요.
기억나시죠? 이게 미군 군함이 홍해에서 요격해갖고 격추시키고 그랬지만은 그러다가 지금은 지난달에는 또 뭡니까? 이란이 그 배후에서 물론 조종하지만은 그 맹방이었던 이란과 파키스탄이 또 전지 서로 치고받았죠. 그 다행히 거기서 합의를 해서 지금 마음 좀 이렇게 추스려졌는데 이게 지금 홍해를 사이에 두고 10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하여튼 잠정적으로나 아니 이렇게 이 파키스탄이랑 이란이랑 싸우던 게 다시 그냥 화해 국면으로 들어갔으니까 다행이지. 저건 파키스탄이 핵무기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도 저 친구들이 얼마까지 지금 진행된지 아무도 모르고 이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끼리 서로 이게 치고받고 그러면요 이게 또 확전되면은 뭐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게 제가 이제 비현실적으로 또 비약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제3차 대전까지 갈 수도 있겠다 그런 뜻에서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 12월 말에 출간한 책입니다. 남북한 10대 해전과 한반도 위기. 여기 해군분들 계십니까? 해군분들도 10대 해전 잘 몰라요. 연평해전 뭐 이런 건 천안함 이건 아는데 그 전에 60년대 70년대 우리 해군이 인민군 해군 격침시키고 이런 거 그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10대 해전 해갖고 우리가 8번 이기고 2번 졌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위기는 제가 여기서 포커스 맞춘 게 무슨 뭐 북한의 핵을 다룬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스스로 무너지는 걸 경계하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지금 군대 군기 있습니까? 군기 없어요. 수도 경비사는 군기가 제일 세야 되는 부대인데 제가 우리 집사람에서 북악 스카이웨이 그쪽 가다가 제가 지금 부대 거기에 구멍이 크게 뚫어져 있더라고요. 그 군인들이 야간에 통행해서 술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냥 지나갔어요. 이게 부대장이 순찰하면서 보고 이거 좀 알아서 조치하겠잖아요. 한 달 후에 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대장한테랑 다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안 고치면 신문에 내갖고 다 직위 해제시키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카톡에 사진이 왔더라고요. 수리한 거. 그래서 이 군인들 지휘관들도 뭔가 하여튼 이 사병들이 개판인 거는요. 지휘관이 그 책임이 많아요. 예. 혹시 예, 그런 내용도 이게 다 썼어요. 우리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 이런 거. 예. 관심 있는 분들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 달에 그리스 아테네에 갔더니 이 팔레스타인 지지 세력들. 근데 여기 여기 사진이 여기 뒤에 있네. 이날 제가 오래간만에 최루탄 가스 맛을 봤습니다. 이거는 사진 찍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경찰이 최루탄 쏘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이집트 갔을 때 작년 10월에 이집트 갔을 때 거기서도 팔레스타인 시위를 하고 있어서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이게 바부알 만데브 해협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예멘이에요. 요거는 지부티고. 폭이 제일 짧은 데는 27km예요. 네. 제일 긴 데가 30km. 그 정도 다리를 놓을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놓을 수 있죠. 근데 저 사람들 다 가난해갖고 그다음에 다리를 놓으면 큰 배가 어떻게 다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전 세계 컨테이너 수송량의 30%가 바부알 만데브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러면은 컨테이너 선이란 게 10만 톤 이상들이 많아요. 그 다리를 엄청나게 높게 하지 않으면 못 갈 거. 안 되죠. 제가 여기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지부티랑 예멘은 친합니다. 그 항공기들이 날르면요, 이 지부티에서 비행기가 뜨면은 15분이면 20분이면 예멘 수도까지 날아가요. 그래서 가려고 그랬는데 생각을 혼자 많이 했어요. 예멘 우선 우리나라 정부에서 못 가게 합니다. 그다음에 근데 뭐 무시하고 가지 말라는 거 여러 번 갔어요, 다른 데. 그래서 갈 수 있는데 문제가 우리 집사람 때문에. 내가 가서 저 예멘에 잡히는 날에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거 할 수 없이 포기했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여기 과거할만대 배연만. 그다음에 여기 이쪽 가면 이제 중국군 기지들. 중국이 세계에서 첫 번째로 만든 기지입니다. 역사상. 그래서 엄청나게 커요. 예. 여기 해군 분들 없습니까? 저 해군 우리나라 해군 모자 쓰고 있는데 있는데 답을 안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호르무즈 해협에도 제가 갔었어요. 예. 이거는 호르무즈라고 써 있죠. 예. 이 호르무즈 해협. 여기서 제가 수영도 했습니다. 여기 혹시 제가 오늘 강의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옆으로 자꾸 3,000% 빠지는 얘기들이 나오고 지난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제가 강연할 때 그 푸틴의 논문 얘기했었죠. 제가 기억나실 거예요. 네. 1999년 푸틴의 논문을 한국에서 구하다 못 구해가지고 일본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일본 대사관 무관 나까지마 대령인가? 그 친구한테 내가 야 혹시 니네 대사관에는 일본 푸틴이 쓴 논문 없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거 좀 구할 수 없냐? 그러니까 일본 국회 도서관에 있다 이거. 그거 좀 나는 거기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그쪽에 멤버고 그러면 접근해서 좀 하나 복사 좀 해달라. 그 친구가 일본 국회 도서관에 접근해 갖고 일본어로 번역된 푸틴의 논문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푸틴의 연설들, 그 다음에 뭡니까 논문 이런 건 제가 러시아 대사관 무관한테 부탁해 갖고 난 러시아말 모르니까 나 영어로 네가 좀 번역해 갖고 그러니까 아마 구글맵 돌렸겠죠. 거기다 좀 이렇게 정확하게 손봐갖고 저한테다 줘가지고 제가 그거를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죠. 여러 개 일본어로 된 푸틴의 논문, 그다음에 영어로 된 푸틴의 연설문 여러 개 제가 한번 갖고 와서 보여줬습니다. 그건 뭔가면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눈이 저는 거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왜? 푸틴이 집권해서 여태까지 대통령 되면서 수상도 하고 뭐 또 다시 대통령 되면서 도대체 몇 년을 집권합니까? 근데 놀라운 건 푸틴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언제 때리겠어 이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논문과 연설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 내용이 다 함축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안 봐. 그냥 몇 월 며칠 러시아군이 공격력 헬기 동원하고 T-90 전차 앞세우고 어디 공연 몇 명 죽고 어디 뺐고 미사일로 어디 때리고 했다 이런 건 나오는 치고받고는 나오는데 전쟁의 깊은 전쟁은 누가 일으킵니까? 사람이 전쟁을 구상하는 사람이 그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누가 조언해 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생각이 푸틴이 저렇게 해서 꿍꿍이가 그냥 즉흥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다. 그래서 제가 푸틴의 논문이랑 연설문 그걸 전에부터 구해가지고 분석하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걸 해서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책 쓸 때 그런 면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일부는 제가 해석한 게 많죠. 논문에 이런 거는 푸틴이 이런 역사적인 관점으로 해서 푸틴이 어렸을 때 생활부터 푸틴의 생각이 이렇게 굳어지는 그런 걸 저도 나름대로 다 부족하지만 연구를 해갖고 거기에 그를 바탕으로 해서 푸틴의 논문도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 바탕을 그걸로 쓴 겁니다. 물론 치고받고 하는 무인기 얘기도 나오고 모스크바하고 침몰하는 것도 나오고 다 그러지만은 그 바탕에 혹시 제 책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푸틴의 논문, 그다음에 푸틴의 연설문 그걸 배경으로 해갖고 푸틴의 사상을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전쟁의 방향을 또 앞으로 어떻게 저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끌고 나가겠는가 그 생각도 그 논문에 다 깔려져 있어요. 논문 한두 개 쓴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물론 자기가 그냥 전담로 쫄병들이 밑에서 받아 썼는지 몰라도 나름대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근데 제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시각이랑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러면은 저는 이제 이쪽을 했는데 우리 다른 분들은 그냥 이 보이는 사태 이렇게 그걸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 일본에서 나온 책에 푸틴의 논문 연설 이게 지금 몇 페이지인가면은 한 500몇 페이지. 이번 그 일본이 제가 이걸 보고서 제 여기 뭡니까? 푸틴의 중요 논설집. 그 보니까 제가 그 일본 대사관 무관한테 부탁했던 1999년 논문부터 그 연설문이 제가 구하지 못한 연설문 이 사람들이 뭐 싹싹이 그 푸틴의 연설을 다 번역했더라고요. 이게 일본인데 이런 게 또 팔린다는 그 자체가 또 참 신기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팔리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푸틴의 전략 사상을 그래서 이거 보니까 반갑더라고. 일본에도 푸틴의 전략 사상을 분석해 갖고 전쟁의 향방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있구나. 좀 국적은 다르지만 동지를 만난 기분이다. 그래서 나도 참고로 가고 왔어요.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저는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마스 병력이 뭐 3만 명이고 무기는 어느 나라 재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가? 전쟁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역시 그 바탕되는 지도자 또는 그 조직의 역사 이런 거를 훑어봐야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지. 그냥 치고받고 하는 그 겉면나선 그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데 혹시 이게 또 오해받을까봐 걱정돼. 제가 핸더슨 비행장 책을 썼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 비평 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종태 교수라고 오늘 오시러 그분도 핸더슨 비행장 제 독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미드웨이 해전 아마 그 책처럼 제 책처럼 자세하게 써놓은 책이 없을 거예요. 미드웨이 해전, 과달카나 해전 전투를 해.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많이 해놨어요. 그 해석이 일부 사람들한테는 이게 홍길동이 같은 놈이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고 혼자 웃은 게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책은 없다. 그런 식으로 쭉 사람들이 그 댓글들을 달아놨어요. 그런 아주 태평양 전쟁에 이렇게 자세한 책은 없다. 조금 좋은 책이다 다 해놓고 그러나 저자가 너무 광신적인 기독교인이다. 그런 말이 그래서 제가 혼자 웃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미드웨이 해전도 보면은 이건 도저히 미국이 이길 수 없는 해전이에요. 무슨 사람들은 암호 해독해갖고 이겼다는데 그 택도 없는 얘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예를 들어서 우리 축구팀이 엄청나게 강한데 예를 들어서 약한 팀이랑 한다 그랬다. 약한 팀에서 우리 축구팀에 전술을 다 알아도 그건 무슨 소용이에요? 실력 차가 왕창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습 상대방이 우리 기습하는 거 알아도 우리의 전력이 압도적으로 강하면요 상대방이 우리 기습하는 날짜 이런 거 다 알아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쟁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미드웨이 해전은 제가 강조해 놓은 게 다들 정말 군사 전문가들 모두 다 쓰는 미국이 그 일본 암호 해독하는 게 결정타였다는데 제가 써놓은 거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제가 써놓은 데서 그 말은 다 인정해요. 제가 그렇구나. 근데 좀 해석이 너무 광신적인 기독사다. 왜냐면 사실을 그대로 다 해놨으니까 그 자체는 부인 못하죠. 이 사실 자체가 암호 해독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는 그걸 제가 사실을 증거해 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를 표면에 납주해 이걸 좀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저 사람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하네 할 수 있지만은 그게 그 저자의 자유예요. 소신 있게 얘기하는
누가 뒤통수에서 얘기한다고 뭐 100살 살 거 10년 죽을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요, 이 아까 지도를 보실까요? 다시 한번.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하고요. 여기 이스라엘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인가 하면 이라크, 오늘날 이라크 출신입니다. 이라크 북부. 거기에서 이 오늘날 이스라엘에 와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동해서. 그게 기원전 19세기. 근데 반대로 또 이후에 성경에 블레셋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블레셋. 그 사람들은 그 필리스틴의 한 종족이죠. 제일 큰 종족. 필리스틴이라는 데서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말이 생겼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게 역사에 추정하는 게 크레테 섬에서 왔다. 크레테 섬은 이제 그리스죠. 전쟁을 많이 한 섬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게 하기 싫어서 뭐 그런지 하여튼간에 이 크레테 섬에서 왔다는 설이 제일 그 압도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에 온 후에 한 800년 후에 여기에 도착했어요. 그 도착해서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냐면은 거주한 지역이 오늘날의 가자 지역입니다. 오늘 가자. 근데 옛날에 그 이름이 가자였어요. 그러니까 삼손과 데릴라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삼손 나오지 않습니까? 삼손이 잡혀 죽은 데가 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3,000년 전쟁이에요. 네. 다윗이 그때가 기원전 1000년이니까 3,000년 동안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필리스타인 민족이 거주한 게 기원전 12세기 전쟁에 이 동네였고, 그래서 근데 그 필리스타인 중에 제일 주 종족이 블레셋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거주하는 데가 그때 거주한 데가 가자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 관련 구절이 있어요. 레위기 구약에 내가 그 땅의 평화를 혹시 여기 목사님 계세요? 없어요? 뭐 교회 다니는 분 계십니까?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내가라는 게 하나님이죠. 내가 그 땅이란 건 지금의 이스라엘. 거기 평화를 줄게 하면 팔레스타인.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대적을 쫓아내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좀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럼 그걸 다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인들이 너희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해. 그러나 그 땅을 다 안 준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라는 건 졌지. 재판관. 블레셋 블레셋이라는 게 지금 오늘날 가자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 쫓아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돼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많은 대적을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모든 족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일부를 남겨뒀어요. 그 중에 일부가 블레셋 사람. 또 가나안 시돈이 오늘날의 레바논에 지금도 시돈에 사이돈 그렇죠 지금. 시돈 사람의 힘.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 땅에서 완전히 안 쫓아내느냐? 그거는 왜냐면은 전쟁을 계속 이스라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사람들을 안 쫓아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 다 쫓아내면은 평화스럽게 계속 살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게 하셨어요. 계속 싸우도록 한 거예요. 왜? 여기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 청종하라 알고서 하였더라. 여기 제가 다 많은 성경 구절을 옮기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가서 내가라는 게 하나님의 말 내가 너희들한테 명하는 걸 잘 지키면 평화를 주고 거기에 잘 거역하면은 내 말에 불순종하면은
이 남겨둔 족속들로 하여금 너희를 공격하게 해서 전쟁을 해서 괴롭게 하고 너희들 고통에 죽게 하겠다. 그거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진행되는 걸 이러한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게 블레셋의 그 장수죠. 지금 목을 잘라서 지금 뭡니까? 들고 있는 거. 이거 제가 이번에 사진 찍었어요. 이번에 그 피렌체에 가서 피렌체에서 우피지 미술관 바로 외부에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었어요. 이거 조각이 한 700년 전에 그래서 그냥 참고로.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역사라는 건 여기가 이스라엘에서 참고를 하라고 했죠. 제가 이 전 세계 전쟁을 쭉 보다 보니까 제일 복잡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문제, 이거 3,000년 동안 계속. 그다음에 발칸 전쟁, 발칸 반도. 이번에 발칸 반도 이제 두 번째 갔다 왔습니다.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혹시 여러분들 카포레토 전투라고 압니까? 네. 어떻게 알아요? 그거 1차 대전 때 이탈리아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이거 기가 막히겠어. 역시 군사만. 박수 씨. 카포레토 전투는 고대를 포함해서 이탈리아 역사상 제일 큰 패배입니다. 네. 그리고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왜냐면 병력 수가 이탈리아가 훨씬 많았거든. 무기도 훨씬 많았고.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 공사 실패해가지고 이탈리아가 결국은 그 발칸전에서 더 이상 못 나오고 결국 이제 청소때 있다가 결국은 그걸로 해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15번을 싸웠어요. 그러니까 1년 넘게. 근데 막판에 완전히 전멸했어요. 오스트리아랑 독일군한테. 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혹시 무기여 자리거나 영화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무기여 자리거나 해밍웨이가 쓴 거. 그게 카포레토입니다. 이탈리아군이 막 정신없이 후퇴하죠. 그렇죠? 그게 카포레토예요. 무기여 자리 해밍웨이가 거기 갔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땅이 이제 어디가 됐습니까?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유고슬라비아 땅이 됐다가 지금은 슬로베니아 땅. 슬로베니아 사람들이 그걸 한 다음에 이름을 카포레타라고 기분 나쁘다고 바꿨어요. 코바리드라. 제가 이번에 손주들 데리고 거기 갔습니다. 제가 보고 싶어서. 전에부터 하는데 그게 아주 조그만 동네라서 교통편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코바리드 그쪽에 갔었는데 여기가 이스라엘이다. 이 딱 보면 전쟁책 그죠? 이스라엘 여자 군인입니다. 1948년 독립전쟁. 이게 국기가 제대로 된 국기가 아니에요. 국기가 없어가지고 잉크 그냥 뭡니까? 파란색 잉크. 파란색 잉크를 그래가지고 찝차에다 붙이고 이스라엘 여군 2명이 지금 제가 이 책을 만들어서 여기 대사한테 보냈어요. 이스라엘 대사한테.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빠꼼하게 또 읽어보거든. 자기는 모르는 이제 한국인 직원한테 시켜가지고 번역을 시켰으니까 요약해. 얼마 후에 이스라엘 대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톨 대사한테.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 그냥 준 게 아니고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줬구나. 그러니까 거기 제 전화번호도 적어놓고. 그랬더니 연락이 왔는데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대사관에서 만나냐 그랬더니 대사관에서 당신이랑 만나면 얘기를 많이 해야 한 30분 할 테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우리 집으로 와달래. 그래서 한남동에 있는 대사관저에 가갖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책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자기 직원 이거 제가 다 읽어봤다 이거죠. 읽어봤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읽어보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인 내보다 이스라엘을 더 많이 알더라.
그래서 당신 얼굴 한번 보고 싶었다. 그래서 한 2시간 거기서 얘기를 하다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 제가 왜 썼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 무슨 표지가 이 책이 어떤 건가를 알려줄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이스라엘의 문화, 뭐 관광, 뭐 이런 거 유대인 뭐 금융 사업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제일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 전쟁. 그래서 관심인데요. 그리고 오늘 팔레스타인 얘기가 팔레스타인이 어디입니까? 그거 한번 카포레타 하셨으니까. 팔레스타인이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레반트 네. 그러니까 그 비옥한 조선설제 그 끝부분 네. 그러니까 저 책을 많이 읽으셨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그건, 예 그건 내 책 읽을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저희 회원이요. 우리가 막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거 이거 잘 새겨들어야 돼. 팔레스타인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 문제는 뭔가면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가자 지역과 웨스트뱅크 그거를 지금 이 두 개를 합쳐서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시계 바늘을 뒤로 돌려서 100년 전으로 1800년대 말 19세기 말로 돌리면은 그때 말하는 팔레스타인은 뭔가 하면요. 오늘날 아까 레반도 얘기지만 오늘날 이스라엘 전부랑 요르단 그걸 합쳐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넓게는 그 근처 이라크 북부까지 다 있어요. 그러나 120년 전, 150년 전 그때 팔레스타인은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그때는 요르단이라고 그러고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다음에 이스라엘 독립을 앞두고 그 뭔가 이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유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자 그래갖고 이스라엘에 많이 왔어요. 그때 말하는 팔레스타인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요르단은 제외되고. 왜냐하면 그때는 영국이 벌써 1922년에 트란스 요르단은 독립시켰거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에 가갖고 우리나라를 저 팔레스타인에 가서 이스라엘을 만들자 한 그 팔레스타인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말하는 팔레스타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인 가자랑 웨스트뱅크 요거 두 개를 합쳐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레스타인 문제 무슨 영국의 무슨 외무부 장관이 뭐 발표가 팔레스타인에 독립을 주기로 했다 어쩌죠. 근데 요 시간에 따른 그 팔레스타인의 사이즈를 이게 구별이 안 되면요 엉뚱하게 그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더 복잡하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제 책에는 여기 그걸 쭉 써놨는데 아까 제 책 서명해 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제가 책을 쓰다 보니까 실수를 해갖고 151페이지를 보시면은 정오표를 만들려니까 너무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152페이지 그 줄을 보십시오. 152페이지 주에. 그 뭔가면 그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 있었죠. 모세 다이안 에꾸는. 그 사람 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유머도 학식도 많고 어릴 때부터 게릴라 활동을 해갖고 근데 제가 그걸 확인을 안 하고 이 책에 썼어요. 히브리 대학교 거기 있는 한국인 목사님 그분 말만 듣고 여기다 그대로 옮겼는데 나중에 아이고 내 현장을 가보니까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왜냐면 그분 그 말씀이 뭐라 했냐면 그 모세 다이안이 독립전쟁에 쌍안경 보는데 총알이 쌍안경을 뚫고 들어와서 눈을 맞았다 이거죠. 그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 시점이 독립전쟁이 아니고 1940년도에 그 독일이랑 연합군이 싸울 때 이 이스라엘은 연합군에 가담했고 영국군에 가담했거든요. 그때 오늘날 그 레바논의 그 시돈 아까 시돈 나왔죠. 시돈에서 동쪽으로 가면 제린인가? 그 갑자기 그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쌍안경 보다가 이 BC 프랑스군이 쏜 총에 맞아서 총알이 쌍안경을 뚫고 들어와서 그게 됐어요. 이 왼쪽으로 이렇죠. 그래서 그 말을 요게 1948년 독립전쟁이 아니고
2차 대전 때 그 눈을 잃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여기 그거 제가 방금 얘기한 좀 이따 얘기가 나옵니다. 이 2차 대전을 쭉 통해서 1차 대전, 2차 대전 통해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영국 편이었어요. 이 마음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랍인들은 몇 번 바꿨어요. 싹 보니까 독일이 이길 것 같으면 독일에 붙고. 그러니까 제가 엘 알라메인 박물관에 가서 혼자 많이 웃었습니다. 엘 알라메인 아시죠? 그 저 세계 4대 기갑전 중에 하나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기갑전이 어딘 줄 아십니까? 쿠르스크 맞아요. 쿠르스크. 그다음에 그 쿠르스크는 모스크바 남쪽 500km에 있는데 제가 야간 열차 타고 가서 봤어요. 자번에 저는 이게 전적지 그 탱크 기갑전 4대 기갑전 제가 가서 다 공부해 봤습니다. 현장에서. 근데 엘 알라메인에 가면 박물관인데 제가 혼자 가서 웃은 게 엘 알라메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뺏고 그다음에 수에즈 운하 뺏기 위해서 독일군이 롬멜 그 부대가 독일군이 계속 동쪽으로 올 때 이 영국군은 계속 후퇴했거든 밀려갖고. 그러니까 이집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 편이 돼 버렸어요. 독일 편이. 그 독일군한테 뭐 그 영국군 상황 같은 것도 몰래 알려주고 방어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국이 이겼단 말입니다. 그 엘 알라메인 그 전쟁 박물관에 딱 가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만들어놨냐면 우리 이집트군과 저 영국군의 연합작전으로 독일군한테 이겼대. 그래서 자반에 이스라엘은 계속 그 영국 편이었습니다. 한 번도 마음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아랍은 싹 눈치 보다가 저쪽이 이길 것 같으면 독일이 이길 것 같으면 독일에 붙었다가 양다리 걸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하마스랑 이스라엘 전쟁을 알려면요, 그 밑에 걸 들어가야 돼요. 그 하마스는 그러면 뭐냐? 하마스는 그러니까 그 아라파트라고 있었죠, 그 아라파트. 예. 그 아라파트. 그 사람의 그러니까 아까 저 2차 대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야 이거 우리 독일한테 붙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오늘날 이스라엘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이 독일군에 가서 붙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 아민 그 친구는 어디에 히틀러 가서 직접 만나갖고 우리 아랍인들로 구성된 부대를 독일군에 편입시키겠다.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그 발칸 반도에 많이 살았거든요. 지금도 많이 살아요. 얘네 세르비아, 유고슬비아 그쪽에 살고 있는 아랍인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여러 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독일군을 도와줬어요. 그 독일이 이길 줄 알고. 근데 나중에 독일이 졌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그 유대인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영국군에 많이 편입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국에서는 유대인들을 유대인 청년들을 영국군에 집어넣고 전부 행정병으로만 보냈어요. 의무병, 행정병.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을 했죠. 전투병으로 보내달라고. 영국인들도 머리가 좋은 거예요. 왜? 전투병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 전투하는 거 기술 배워가지고 이놈들이 나중에 우리가 독립 안 시켜주면 우리한테 대해서 무장 투쟁할 거다. 이거 딱 감 잡고서 전부 의무병과 행정병과에 수송병과에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은 딱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우리 여기서 영국군 전쟁 2차 대전 동안 전쟁하는 기술을 영국군들한테 배워가지고 필요하면 우리가 독립할 때 아랍인들에 대해서 이거 써먹자. 그래서 그거 보여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력하게 얘기해갖고 이스라엘 유대인 청년들이 전부 전장에 나가게 됐어요. 전투부대원. 그 사람들이 나중에 1948년 독립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많이? 유럽에서 독일인만 그랬습니까? 더 해본 됐지. 영국이랑 저 어디야?
아니, 영국이랑 덴마크만 빼놓고 전부 유대인 그 학살하고 그 방주하고 폴란드는 두 가지. 폴란드는 전에 그 영화도 나왔죠. 폴란드. 소비트 뭐. 폴란드 무슨 그 제가 여기다 하나 써놨어요. 내가 써놓고 폴란드도 독일이 폴란드 점령했지 않습니까? 절반을 2차 대전 시작되자마자. 그래갖고 독일이 유대인 나라 그다음에 거진 수용소가 뭡니까 유대인들 죽인 수용소들이 폴란드에 이렇게 아우슈비츠도 폴란드에 있고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독일에 엄청나게 그 협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폴란드 사람 중에는 유대인이랑 친구가 원래 폴란드에 유대인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을 보호해주고 그런 그 폴란드 경우에는 그런 두 가지가 있었죠. 그다음에 저 덴마크는 뭐 무조건 유대인들 보호해주고 그 나머지 뭐 러시아서부터 뭐 프랑스까지 자유평등 박애를 주장하는 프랑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박해했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 여러분들 레지스탕스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레지스탕스, 네덜란드 레지스탕스. 그게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참 어정쩡하게 됐죠 프랑스가. 그러니까 우선 프랑스 드골도 유대계고. 그러니까 프랑스 보면은 장관들이 유대계가 많아요. 레지스탕스에서 프랑스 원래 프랑스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프랑스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해준 거예요. 그런 뭐 얘기서부터 이 책에 다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47년 전쟁, 여러분들 48년 독립 전쟁이 몇 년에 우리 6.1 전쟁은 몇 년 시작해서 몇 년 몇 월 시작 몇 년 몇 월에 끝났다는 거 다 알죠. 다 있어요. 다 어디 찾아봐도. 48년 전쟁은 독립 전쟁. 그 몇 년도에 며칠에 시작해서 며칠에 끝났다는 거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7년인가 시작해가지고 47년은 그거는 독립 전쟁이 아니고 전이에요. 47년은 엄밀히 말하면은 그거는 내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서 유대인 민병대와 아랍인 민병대가 싸운 게 1947년 전쟁이에요. 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딱 독립 선언하고 하자마자 7개 아랍 나라가 쳐들어왔거든요. 5월 10일인가? 5월 14일. 5월 14일 딱 독립 선언하자마자 7개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쳐들어온 날짜는 다 되는 5월 14일인데 언제 전쟁이 끝났어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대 선포된 게 아마 웃기는 게 인터넷에도 5월 달인가 보네요. 5월 14일에 15일을 5월 14일 아니 그날로 근데도 그거 지적해 줬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다음 날로 전쟁 시작했다 그래서 이집트군이 폭격을 그날 시작했어요. 오전에 독립선언하니까 오후에 카이로에서 이집트군 폭격기들이 나와서 폭격 당일날로. 언제 끝났습니까? 그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없어요. 제 책에는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느라고 케이프타운에 유대인 얘기하면 롱스토리 그 사람들한테 가서 자료를 엄청나게 얻었어요. 제가 동양인이 와갖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거기에 조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갖고 물어보니까 또 뭐 좀 자기들 딴에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을 그 저한테 많이 줬어요. 그게 백 제가 얻어왔어요. 너무 고맙고 보니까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날짜가. 근데 인터넷에조차도 언제 시작해서 독립전쟁이 5월 14일 어떤 친구는 5월 15일 날 시작해서 이상하게 애매모호하게 써놨는데 그래서 제 책에는 그 명확하게 돼 있어요. 도중에 휴전도 하고 다시 또 전투가 시작되고요. 책을 너무 선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걸 썼냐면 그런 거를 저는 아까 컨테이너 몇 대가 가자지구 사람들의 최소한의 휴머니티 생활을 위해서 컨테이너가 하루에 몇 대가 들어가야 돼. 저는 그런 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데 마찬가지로 독립전쟁이 몇 년, 언제 시작해서 도대체 몇 명이 어떤 무기 들고 싸웠는지 그런 게 참 궁금해. 그 책에는 뭐 한국 책에 없어요, 그런 게. 인터넷에도 아까 말 자대로 그래서 제가 이거 쓰기로 결정하고 결심을 하고 제가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걸 보세요. 그 아까 저 하나 또 틀린 게 있어요. 아니, 제가 창피해갖고 이거. 그거 좀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그거. (33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330페이지) 보면 십자군 원정이 나오죠. 그 330 꼭대기에요. 근데 요거 제가 실수한 게 그 십자군이 실패했죠. 그건 다 맞아요. 근데 십자군이 1차 원정에서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쪽에 위에서 5번째 줄에 십자군에 점령되어 기독교 도시가 되었으나 13세기 말에 기독교 십자군은 그건 맞고 여참 위에서 4번째 줄이에요. 4번째 줄의 중간에 14세기 말까지 예루살렘은 다시 십자군에 점령되어 기독교 도시가 되었으나 그건 틀립니다. 그때는 뭔가면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가 있었어요. 그 계약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점령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살라딘과의 계약에 의해서 십자군들이 또는 기독교인 그 순례라는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을 써야 되는데 점령했다고 내가 썼어요. 그 나머지는 다 정확합니다. 나머지 이 2개 빼놓고는 믿고 어디 인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복잡한 거에 도전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발칸 전쟁도 좀 쓰고 있어요. 제일 골치 아픈 전쟁이 아까 말한 3,000년 싸우는 이스라엘, 그다음에 발칸 전쟁. 근데 발칸 전쟁은 내가 그동안 한 절반 이상 썼는데 보니까 이스라엘보다 쉬워. 그다음에 더 골치 아픈 게 중동 전쟁. 이제 현대까지 이란, 이라크 전쟁부터 포함해갖고 시아파, 또 수니파 나오는 소말리아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 이거는 좀 머리가 아파요. 이것도 제가 해보려고 해요. 회사 다닐 때도 어려운 일 하는 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진짜. 그다음에 남들 엄두도 못 내고 하는 거, 그런 거 하면 그렇게 좋아. 그것도 하니까 뭐 당연히 또 근데 그게 또 성공하는 케이스로 많이 끝났어. 그러니까 여기 군 출신들 많이 계시죠? 군 출신들 일 잘하면 돈 줍니까? 별도로? 안 줍니다. 네? 안 줍니다. 그 전쟁을 안 해봐.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돈 줍니까? 그러면? 근데 기업은요 일 잘하면 별도의 보너스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회장이 불러서 야 엄마 너 그동안 수고했어. 봉투 딱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제가 아무도 못하는 거 엄두도 못 내는 거 많이 해결하고 막 이렇게 사업을 만들고 하니까 회장님이 몇 번 불러갖고 수고했다 그러고 그 봉투를 몇 번 받았어. 안 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큰 돈일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에서는요 학벌 좋고 잘생기고 다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게 최고. 그 사람이 제일 인정. 그래서 제가 목재에서 34년 있으면서 책을 12권을 썼어요. 그다음에 동원산업이라고 물고기 잡는 참치 거기 가서 저는 그거 갈 생각도 안 돼. 김재철 회장님 같이 일하자 그래서 4년 일하면서 5년 일하면서 책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전혀 물고기나 무슨 목장 관련 주로 전쟁 책이죠. 그래도 책만 나오면 우리 회장님이 사줬어요. 많이 사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 돈 잃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책 써보세요. 당장 쫓겨나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뭐 자네는 뭐 회사 일도 잘하고 책도 많이 쓰고 보기 좋대 이거. 아유. 어려운 거 좋아해야 돼요. 어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려운 거, 그 골치 아픈 거,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이거 찾아서 하면 다 인정받고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 이걸 몰라. 큰 편한 것만 하려고 그러고 조금이라고 돈 많이 이게 그냥 안 돼. 쓸데없는 얘기했던 거지만 젊은이들한테 하고 싶어요. 하마스 기습공격한 날 저는 이게 하마스 전쟁이 하마스 질 거라는 거 딱 첫날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국민희망 저널에다가 제가 그날 썼어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긴다. 왜? 안식일날 5,000발 포격했대요. 그거 보고서 저 친구들 머리 나쁘다. 여러분들 일본 해군 기동함대가 진주만을 공격한 게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아침에 공격. 일요일 아침에 저 미국인들 저 기독교인들 많으니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때다.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우리 6.25 일으킨 게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새벽이지. 그러니까 아주 김일성도 머리 나쁜 친구. 뻔히 그런 거 보고서도 또 자, 6.25 전쟁 누가 이겼습니까? 6.25 전쟁 누가 이겼어요? 이겼죠. 네? 제가 그래서 그 기적의 시작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강연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강연하면은 그 영광급 장교들이 박수 치고 그래요. 왜 죄송합니다만은 그 유명한 언론인들도 그렇게 6.25 전쟁은 비겼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러게? 6.25 전쟁은 이긴 전쟁이에요. 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목표를 탈취 못했으면 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 대위 고지 가서 뺏어와. 고지 돌격했는데 뺏지 못했어요. 다시 내려왔어요. 그게 이긴 겁니까? 진 거죠. 공격 목표 뺏지 못했으면 전쟁에 진 거예요. 이게 전략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호의 해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산호의 해전에서. 산호의 해전이라고 항공모함끼리 인류역사상 항공모함끼리 처음 붙은 해전이에요. 서로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습니다. 왜? 그런데 산호의 해전에서 누가 이겼다 그럽니까? 미국이 이겼다. 미국이 이긴 거예요. 왜? 미국은 당시 미국이 갖고 있던 제일 큰 항공모함 36,000톤 렉싱턴호가 물속에 박혔어요. 일본 항공기 공격받고 36,000톤짜리 미국이 갖고 있던 최대의 항공모함이 물속에 들어가고 구축함 이런 것들도 몇 척이 빠졌어요. 일본은 몇 척 빠졌습니까? 11,000톤짜리 항공모함 한 척 빠졌어요. 고물 항공모함. 그러니까 일본이 이긴 거죠. 그런데 왜 미국이 이겼다 그럽니까? 네? 산호의 해전의 목적이 뭐예요? 산호의 해전이라고 바로 호주기. 호주에 뉴기니 섬이 있어요. 뉴기니 섬에 항구가 있죠. 포트모레스비 항구. 그거를 잡아서 거기는 큰 비행장이 있어요. 거기서 비행기 타고 1시간 안도 안 돼서 호주 대륙이거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포트모레스비를 뺏으려고 산호의 전투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산호의 전투에서 그렇게 전술적으로 이기고서도 결국은 포트모레스비 뺏었습니까? 못 뺏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투에 진 거라고 딱 판단.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큰 나라니까 나중에 결국 전쟁이 이겼으니까 미국이 천만에 이게 전쟁입니다. 목표를 탈취 못하면 이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기가 잠깐 바꿔요. 산호의 해전에서 일본이 다 이기고 왜 졌습니까? 왜 졌어요? 일본 함대 사령관이 자기들이 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후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이죠.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동경에서 그걸 알고서 그때만 해도 무전이 동경까지 들어가니까 이런 말 당장 쫓아가서 추격하라. 이제 다시 일본 해군이 추격을 해서 그때 추격해서 잡았으면 미드웨이 해전도 없어요. 왜? 미국 항공모함은 2척이 렉싱턴호는 거기서 깔아앉고 3만 충전. 요코타우는 쩔름바리가 돼갖고 간신히 엔진 돌려갖고 간신히 항해하고 있는데 그 일본군 사령관이 자기들이 진 줄 알고
후퇴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계속 공격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산호의 해전, 미드웨이 해전도 필요 없고 막바로 일본 해군 함대가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에 막바로 상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마모토 이 사람이 열받아 갖고 저 이노우의 중장한테 큰 지금 말하면 쌍욕 생 거죠. 당장 추격하라고. 그 추격했어요. 그런데 날이 어두워졌어요. 날이 어두워져 갖고 이게 천천히 도망가는 미국 항공모함을 어둠 때문에 놓쳐버렸어요. 그게 한 신주만까지 꾸역꾸역 가갖고 수리해갖고 뭡니까 참전했죠. 근데 또 일본에서 또 실수를 했어요. 그 엉망진창이 된 그 요크타운이 절에 가고는 항해가 못하니까 도중에 침몰했을 거다. 이를 생각하고 이 미국이 갖고 있는 항공모함에서 렉싱턴 지워버리고 요크타운도 지워버렸어요. 야, 이젠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우리가 이기겠다. 근데 요크타운이 하와이 간신히 돌아갔거든. 당장 수리해갖고 다시 전열에 참여했어요. 일본에서는 요크타운이 미드웨이 해전에 참전한 줄 모르고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지게 됩니다. 왜 한국이 우리 남한이 이겼습니까? 왜? 첫째, 공산군은 남한을 적화시키려는 게 실패했어요. 부산까지 8월 15일 날 점령하려는 거 그거 실패했어요. 두 번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면적을 재보니까요. 남한 면적이 전쟁 전부 인민군들 쳐내려 그 전부다 7%가 늘었어요. 간척지 빼고 7%가. 왜? 여러분들 북쪽 지도 우리 동해안 지도 보세요. 얼마나 올라갔나? 그래요. 네. 그 7%입니다. 이 서쪽에 약간 내려온 거 하고서도 순수하게 얻은 면적이 증가가 7%. 세 번째, 이거는 중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6.25 전쟁 중에 양측의 전사자, 부상자, 공산군이 중공군, 인민군 부상자, 전사자가요 유엔군, 국군 전사자, 부상자보다 딱 2배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권투할 때 상대방을 케어로 못 이기면 그건 무슨 분입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판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정패 판정. 권투에서 케어 못 시켰다고 하다 무슨 부대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서로 합리적이 아니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전쟁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이 이긴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어낸 자유세계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한국 전쟁은 지지도 않고 이기지도 않고 어쩌고 그건 영 잘못된다. 제가 이거 육군 교육사령부 가서 발표를 했더니 영관급 상교들이 엄청나게 박수 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기적의 시작 거기도 제가 이거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아마 공산군들 보세요. 북한은 전쟁 치고서도 7월 27일 전승일이라고 난리 아니에요. 그렇죠? 전승은 무슨 전승이에요? 공산군들 빨갱이도 거짓말 잘하니까 그걸 국민 세뇌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73년 전쟁, 1970년 제4차 중동전쟁 그거 언제 일어났어요? 며칠 날? 그 유대인 용키불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거 70년 전쟁일 때 이놈들 또 지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근데 4차 중동전쟁은 보세요. 일주일 동안요 파죽지세로 이집트군이 승리했어요. 발리부 전선 방어선 무너뜨리고 파죽지세로 진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북쪽에서는 시리아 탱크가 1000대가 횡대로 내려 황대거든. 6.25 때 200대 내려왔죠. 탱크 인민군 탱크 1000대가 골란 전선에서 내려왔어요. 이스라엘이 지지는구나. 용키푸르. 이스라엘 군인들 그날 금식하면서 싸웠어요. 그죠? 제 얘기 아닙니다. 인터넷에 다 찾아보세요. 금식하면서 싸웠어요. 일주일 만에 전세를 역전시켜갖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근데 하마스가 이제 일요일날 이 사람들 안식일날 5,000발 공격하는 거 보고 그거 딱 보고 내가 딱 감 잡았어. 이 전쟁은 하마스 진다. 지금 하마스 쭉대박되고 미국에서 그렇게 말리고 있는데 네타냐후가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이를 끝장 보겠다. 완전히 그냥 섬멸해버리겠다. 하마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중재라 하다가 왜? 하마스 대원만 죽이겠다는데 솔직히 해서 민간인 피해 없이 죽일 수 있습니까? 그건 전쟁에서 불가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랑 서방에서 유럽에서 네탄야후한테 압력을 한참 무기 안 주겠다. 어? 전쟁 중지해라. 민간인 학살 그만해라. 그 네탄야후는 필요 없다. 우리 여기서 네가 이스라엘이냐 국민이냐? 어? 여기서 끝장 못 보면 우리 이스라엘은 앞으로 또 당한다. 저는 네탄야후의 개인적으로 그 말에 동감해요. 여러분들 엔테베 기습 작전 있었죠. 그때 엔테베 기습 작전에서 저 지휘관, 현장 지휘관,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면 특이한 경우예요. 장교 전사자가 사병 전사자보다 많습니다. 그 아시죠? 왜냐면 그 제일 앞에 나가거든. 그 아까 탱크 그 하면 골란 탱크전 그 보세요. 탱크 1000대가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탱크 부대가 승리했어요. 근데 탱크 부대 그 보세요. 막 처절할 정도로 지휘관들이 다 죽었어요. 탱크 대대장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대장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탱크 소대장의 육군 중위가 탱크 대대를 지휘하게 돼요. 탱크 대대 제일 앞장에 나온다. 그 좀 현대적인 전술에 안 맞는. 야 지휘관이 살아서 지휘를 해야 이게 돼. 그 이스라엘은 그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군인의 흐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네탄야후도 그러니까 이 엔테베 기습할 때 엔테베 기습 말도 안 되는 작전 세운 거죠. 이제 그 엔테베 기습 작전으로 해병대에서 강연해달라고 해서 3시간 강연해줬어요. 박수 많이 받았어요. C-130 수송기 4대 타고 와서 총 작전 할 지휘관이 요나단 중령이죠. 그 사람 혼자 죽었어요. 나머지는 다 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동생이 지금 네탄야후 수상입니다. 그 사람 양보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번에 괜히 건드렸다가 하마스가 섬멸될 거예요. 시간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 와서 미국이랑 어딥니까? 유럽에서 서구에서 네탄야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싸움 중재나 그 말 안 합니다. 지금 안 해. 저건 말 백날해도 네탄야후가 들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라 하면 싸움은 해도 좋은데 전쟁은 계속해도 좋은데 전쟁한 다음에 가자 지역을 너희들이 통치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거 지금 많이 융화됐죠. 이거 뭐 여러분들 신문 봐서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 뒤에는 이란이 있는 거예요. 이란. 이거 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좀 물어봅시다. 헤즈볼라가 공격할 거 없습니까? 안 합니다. 네? 안 합니다. 헤즈볼라 지금 포격하고 미사일은 쐈어요. 네. 헤즈볼라는 그거보다 세죠. 하마스보다. 그래도 헤즈볼라 저거 신용만 하지 공격 못합니다. 또 시리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시리아도 이스라엘 골란고원에 포격하고 그랬는데 뭐 미사일도 쏘고 시리아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시리아는 군대도 여기도 않습니다. 왜? 시리아 지금 내부 문제가 지금 커졌는데 어디에 공격이 이스라엘에서 시리아 쟤네들 폰만 잡지 우리 칠 능력이 없는 애들이야. X표 헤즈볼라 저놈들 하마스 그냥 체면 세워주는 일이나 하지 절대로 우리 공격 못한다. 감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의 공격을 보는 눈은 이거를 반유대주의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기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신문에 하마스가 자기들을 때린 것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우리 반유태주의 우리가 하루 이틀 경험했냐? 우리 도대체 2000년 전의 반유태 거기에 하나의 일환으로 하마스가 우리 때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3000년 전쟁이 계속 연장되어 내려올 뿐이지 이거 새로운 게 아니다. 그러나 외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건 이스라엘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한 달 전에 제가 친구로 지내는 이스라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인인데 그 양반이 내한테 보내줬어요. 다니엘. 우리는 여기서 물론 우리 국민이 많이 희생당하고 이런 걸 상당히 쏘큰데 그러나 결국 이거는 그런 걸로
이 이스라엘 이번에 하마스 이스라엘 한 것 전쟁하는 걸 요약해서 한 서너 페이지에 보내죠. 그걸 좀 제가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이거 설명하면 이것도 1시간짜리 제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이 아라파트가 이 PLO를 만들 때는 군사 조직이었어요. 이게. 무력으로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르가니제이션 팔레스타인 독립을 찾겠다는데 해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 73년 전쟁에서 아랍이 패하지 않습니까? 패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아라파트가 무장 방편을 포기했습니다. 1973년에.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우리는 이제 무기 들고 이스라엘이랑은 안 싸울 거야. 그냥 이제는 잘 서로 타협해갖고 하자. 이래가지고 아라파트가 그렇게 했는데 요 이슬람 하마스라는 게 뭡니까? 하마스는 그거 아니다. 이게 이슬람 원리주의로 해서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가 다 차지해야지 무슨 그 이스라엘과 합의가 있을 수 있느냐. 그게 하마스입니다. 그만하고 한 5분은 쉬었다. 저는 한 논스톱으로 5시간 더 할 수 있는데 그냥 잠깐 5분 동안 물도 나서부터 계속 크고 작은 전투를 많이 벌려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예. 근데 이번에 제일 크게 한 거죠. 근데 여태까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계속 전투를 자꾸만 시비를 걸고 했는데 전부 이게 그냥 쉽게 제압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너무 저놈들 뭐 별거 아니라 너무 좀 오만하게 생각했다가 이번에 당한 거죠. 저게 뭐가 되니까 정치적인 네, 그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아이언돔 이것도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 하려고 그러는데 네, 아이언돔은 여태까지는 가자에서 쏘는 그 로켓탄을 뭐 10발, 20발 이거 쏘는 건 다 막아줬는데 95% 명중률로 막아줬는데 이번에 5,000발을 한꺼번에 쏘니까 아이언돔이 이게 마비가 된 거죠. 능력이. 네, 그런 것도 이거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렇죠. 장사포. 북한의 장사포 이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땅굴이 저 친구들이 600km까지 됐다는 것도 이스라엘에서 모르고 있었어요. 런던 지하철이 400km입니다. 근데 막상 이번에 가서 뭐 물도 집어넣고 뭐 거기다 다 파괴시키다 보니 600km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쟁이지.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지도자는 저는 좀 배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국을 포함해서 서유럽 국가 얼마나 금융적으로나 무역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에 영향을 줍니까? 그런데 다 그거 감수하고도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치가들의 하나의 특징은 포퓰리즘이 없어요. 포퓰리즘이 없어요. 그건 참 그 바람에 저 나라가 더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퓰리즘이 지난 정권은 말도 이건 포퓰리즘 말 쓸 것도 없고 너무했고. 이번 정부 저는 여기 군대 출신들 많지만은 사실 사병 봉급 200명 그거 저는 처음부터 반대한 거예요.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누가 그 장교하려고 그럽니까? ROTC에서 ROTC 지금 지원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보면 그거 다 나오는 거지. 그거를 저렇게까지 하면 그런 건 제가 보기엔 포퓰리즘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한번 여의도 가서 제가 이 얘기 한번 했어요. 근데 앞으로 수정할 겁니다. 근데 수정은 무슨 수정을 해요? 어떻게든 벌써 다 벌려놨는데 무슨 수정을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ROTC 지원자가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지원하려고 그랬습니까? 우리 때는 제가 군대를 74년에 입대하고 77년까지 아마 그때 병장 봉급이 2,000원인가 그랬고 육군 소위 봉급이 2만 원이었어요. 저도 좀 많았습니다. 하여튼 2만 얼마 그 기억이 나는데 우리 소대장이 2만 얼마 받았구나. 네. 제가 76년 제가 한해 후배거든요. 예. 제가 소위 때 6만 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네. 몇 년도에 됩니까 그게? 76년이요. 76년?
아, 그거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선배님 나쁘지 않은데요? 76년에 6만 원. 그 당시에 화폐 가치가 엄청났죠. 그거 많이 90비 만원 포함해서 7만 원. 아, 그래서 엄청났죠. 그래 많이 받았네. 하여튼 간에 제가 1년 후입니다. 근데 지금은 저렇게 뭐 사병 봉급이나 무슨 뭐 장교 봉급이나 비슷하죠. 근데 장교는 무슨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 책임감 때문에 봉급 주는 건데. 그래서 비슷하게 해놓고 그러면 뭐라 했어요. 내가 참.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포퓰라즘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제가 놀란 게 이스라엘 군대에 경례가 없는 거 아시죠? 어떻게 그 군대라는 게 경례가 기본인데 차례 절중시 제식 훈련 경례가 기본인데 근데 한 번은 부엘세바는 군인 도시예요. 우리나라 원주처럼 부엘세바 갔더니 저 버스 그 터미널이 군인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여자가 앉아 있는데 여자 군인 어떻게 보니까 장군인데 근데 제가 장군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앞으로 지나는 병사들이 경례 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다시 내가 빠꾸에서 와갖고 그 여자 보고 요건 뭐 혹시 장군이냐고. 그러니까 맞대. 근데 왜 부하들이 경례들 안 하냐 하니까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경례가 의무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 서너 명을 제가 세웠어요. 너 왜 장군한테 경례 안 하냐 하니까 의무사항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경례하는 일을 군대에 어떻게 경례가 안 하냐 하니까 훈련소에만 한대. 훈련소에만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상관한테 경례를 하고 싶으면 한다 이거예요. 그러지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 여자 장군이랑 사진 찍은 것도 제 책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은 군법이 아주 엄격해요. 우리나라는 군법이 솜방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 기밀 유출에도 뭐 우물우물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저 중국 대사관의 무관이 중국인한테 군사 비밀 팔아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그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사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경례 같은 거 없다고 저 나라가 허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는 책임과 요구는 엄청나게 더 없네. 그걸로 뭐 군대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다음에 과다한 인명 피해. 지금까지 민간인이 한 3만 명 죽었다 그러죠. 과자 인구가 200만인데. 앞으로 뭐 더 계속하면 저 민간인 피해면 더 속출할 텐데 참 안 됐죠. 너무 안 됐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좀 배우자는 뜻에서 좀 써놨습니다. 그거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아이언돔의 요격 능력이 이번에 역부족이었다는 거예요. 뭐 벌떼처럼 쏘니까 이렇게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북한의 방사포에 대비하겠다. 북한에서는 방사포라 그러지 우리는 다연장 로켓포라 그러고 그다음에 땅굴은 이게 이번에 땅굴뿐만 아니고 하마스가 쓰는 무기까지도 북한에서 많이 공급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마스 무슨 중국, 러시아, 하마스, 후티, 헤즈볼라 이게 한 그룹이에요. 나머지 또 서방 세계, 일본, 한국 뭐 이쪽 대만 이쪽이 한 그룹에 세계가 이제 양분화되는 거죠. 그다음에 북한 무기가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갔다 오시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거쳐서. 저는 뭐 북한이 저 수송 능력 그런 무역이 약하니까 북한이랑 이란은 아주 돈독하게. 그다음에 모사드에서 정보 실패한 거. 이거는 우리가 이건 제가 잘못 썼네요. 군사 위성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 한계가 있어요. 이 하드웨어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휴민트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스라엘도 이 친구들이 지금 많이 그러니까 좀 나태해진 거예요. 정보기관이. 옛날엔 모사들이 전부 그 침투해갖고 생명 내걸고 정보 수집했는데 지금은 군사위성, 뭐 정찰기, 뭐 이런 걸로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작전 계획을 캐치 못한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김대중 정권 이후에 지금 북한의 휴민지가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4번 아까 군대 현역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현역분들. 근데 이거는 좀 나중에 자체에서 군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건 좀 언급하세요. 왜냐면은 우리 가성비 따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게 드론 무인 보트 말입니다. 이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이 드론 하나에 싼 거는 몇십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전쟁에 쓰는 게 몇백만 원. 그거를 지금 뭐 벌떼처럼 쓰니까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러고 이번에 하마스, 후티 다 저러니까 이제 비싼 무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도 보니까 공격용 헬기 주문하는 거 캔슬했대 보니까 그 돈이면은 가성비 좋은 걸로. 그다음에 이번에 그러니까 무인정은 이번에 후티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무인 보트들 말이에요. 폭탄 실어갖고 적선에 보내고 원격 조종하고 그러니까 드론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써 다 증명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군대도 이런 거를 그 실무진들이 실무부대에서 중간 간부들이 제안을 하고 그래야 될 거예요. 아마 지금 다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이미 계획 세우는 거 포기하려면 또 그거 또 수성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프로젝트 맡았던 사람들은 또 이건 뭐 어떻게 하고 하는데 나라 전체로 따졌을 때 군대 전체로 효용성과 앞으로의 전쟁의 그 형태, 방향 이런 걸 다 감안해 갖고 현명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해상 무역로, 교통로 이거는 이거는 미국도 우리한테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고 유럽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우리 지금 호르무즈에서 우리가 쓰는 원유의 70%를 들어오고 또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의 16%가 홍해를 지나서 가는데 이게 만약에 그 길이 막히고 또 차단되면은 이건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가 숨이 막히는 거고 또 차단되지 않더라도 지금 벌써 이 비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홍해 통하는 전쟁 보험료가 1%입니다. 선박 가격에 대해 1%. 과거에는 0.1%인데 10배가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도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해상 무역로를 보호하는 청해부대가 그게 지금 몇 년 됐어요. 2009년인가 처음 나갔으니까. 근데 청해부대가 나가도 그 처음에 파견할 때는 이순신급이었거든. 그게 4,000톤 이상 되는 구축함이 나갔는데 지금 3,000톤 클래스가 나가 있어갖고 SM-2 미사일도 없잖아요. 우리 해군이 SM-2 미사일이 있는데 그 지금 나간 양만춘 클래스 그거는 SM-2가 없어요. 그 사거리 한 20km도 안 되는 스페로 그 옛날 공대공 미사일로도 썼는데 맞아 그거 쓰니까 로켓 배송 좀 하란 말이니까. 배송 들어있어요. 해상 무역으로 보면은 만약에 다음에 미국 정권이 트럼프로 바뀌면 미국이 포기하지 않을까? 지금 그것도 걱정해요. 왜냐면은 미국이 트럼프가 되면은 지금 지난번에 주한 미군도 빼겠다는 사람인데 너네들이 알아서 그참 어려워지죠. 지금 홍해에서 다국적 해군을 모았는데도 잘 협조도 안 해요. 미국, 영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옛날부터 전통적인 그 미국의 동맹국이고, 그러니까 영국도 참 헌신적으로 해주는 게 왜? 지금 그 후티 반군이 홍해 지나는 외국 선적에 대해 공격하지 않습니까? 대함 미사일을 쓰고 또 드론 쓰고 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랑 영국이 공습했죠. 여러 번 공습하는데 이게 효력이 좀 없어요. 근데 미국은 공습하는 문제가 아덴만에 있는 항공모함에서 공격기가 발진하거든요. 호네트, F-18. 근데 영국은 어디서 옵니까? 키프로스. 잘하시네. 키프로스는 지금 나라가 두 나라로 돼 있잖아요. 터키랑 영국, 터키랑 그리스 남쪽에 남북 키프로스인데 상세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세 나라입니다. 거기에 영국, 남키프로스, 북키프로스. 그 인파솔이라는 그 항구가 있는데 키프로스 중간에 거기 그 지역이 영국
지역. 그 중간이 중고 우리처럼 엔델 됐고 그 비무장지인데 그 사이에 영국 기지가 아니, 있고 있어. 그거는 동쪽. 그러니까 영국 그건 조금해. 그건 조그맣고 항공기 기지가 있는 거는 남쪽. 인천 남쪽에. 그건 커. 내가 그거 다 가봤어. 그래서 이 영국은 거기서부터 그 뭡니까 저 영국제 태풍이 그 먼 거리를 폭탄 들고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다행히 한 번 조금이라도 약간 그 뭐 피격이라도 받으면 그 제대로 기지가 워낙 멀어 놓으니까 이거 내 이 유럽제 전투기도 대단하다 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제 F-15처럼 공군 그처럼 이 유럽제도 상당히 그런 데 놀랬어. 거기서 이 아덴만까지 바구엘만 되고 해협까지 날아갔다 다시 가니까 아까 2,000 해협 길이만 2,200여 진짜 달이잖아. 공중에 맞지 않나? 공중이 그게 안 맞아요. 그 아마 내 생각에는 보도 요저 탱크를 아마 해당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타이푼이 문제가 운영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청몰돼가지고 영국도 그걸 퇴출하기 위해 그래 우리가도 그저 뭡니까 그걸 처음에 고려하다가 그다 택하지 않았죠. 아 참 라팔이구나. 네 착각해. 라팔 예, 라팔 우리가 이렇게 다 비쌉니다. 유로파이터. 이거 다 끝났어요. 이걸로 끝나고 아닌데 여기 또 있네. 참 하나 마지막에 그 결론이 이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장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내로는 가자 지구에서 서한 지구는 근데 저쪽은 지도자들이 좀 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랑 무력으로 싸우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도 저기 전쟁의 확장이란 건 뭔가 하면 시위대들이랑 이스라엘 경찰들이 보안대들이랑 싸우는 거죠. 그래서 좀 사망자가 좀 몇 명 나는데 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서한 지구 사람들은 무장을 해갖고 싸우겠다는 그런 의도는 없어요. 서한 지구는 면적은 제주도 한 3배보다 더 크죠. 그리고 뭐 가자는 조그맣고 가자는 제주도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거기 200만 명이 5억을 사니까 인간이 사는 게 아니죠. 근데 거기다가 뭐 실업률이 40%가 넘고 그러니까 평상시 전쟁이 안 일어나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요. 에레즈 이스라엘에 혹시 들어가는 우리는 저 남북 경업할 때 개성공단에다 공장을 지어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물건들이 자재들이 다 올라간 거예요. 공장도 거기다 우리 돈으로 지어놓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자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도 경제 협력을 했어요. 근데 공장을 가자 지구 바로 지나서 이스라엘 땅에다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자 사람들이 다 출근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저녁에 다 끝나면 뭡니까? 집으로 다 내려가고. 그러니까 나는 처음 왜 우리가 이거 지나간 얘기지만 개성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파주 같은 데 해놨으면요. 북한 사람들 출퇴근시키는 게 낫지. 그러면 개성 저렇게 다 뺏기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럼 북한이 오기를 안 쓰고 왔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어떤 간에 저는 그는 세게 했으면 저놈들 돈 벌고 싶어 갖고 했을 거라. 근데 지들은 다급하면서도 포카페이스에 있을 가능성이 있죠. 우리는 원하지 않더라도 또 자기네들이 안는 거니까 뜨거운 공을 던졌으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가 깡지는 안 하려면 관도 이랬으면은 배짱 이렇게 팍 했으면 되는데 또 이거 성사시켜야 또 윗사람한테 인정받지 이래갖고 가갖고 저는 결과를 만드네. 근데 저희 회사 물건을 거기에 수출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그래서 알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가고 우리는 칠레 공장이 있거든. 칠레 남쪽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수출한 게 아니고 칠레 공장에서 반제품을 수출하면 이스라엘 LH 산업공단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저녁에 이제 퇴근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내주는 반제품으로 완제품 만들어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재. 이스라엘인들이 그것도
장사에서 성공하려면 비즈니스에서 큰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유대인을 만나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딱 친구가 되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수출길이 막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저렇게 되니까 하마스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마스에서 그 공단에 로켓포를 쏘아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정책을 하여튼 방해하는 거죠. 자기들 국민을 잘 살게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은 하마스 없어요. 그냥 하여튼 우리 좀 그런 사람들이 하마스 지도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영토에서 다 쫓아내야 된다. 그게 목적이지. 뭐 우리 주민들 경제적으로 잘 살게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하마스 지도자들이. 그리고 하마스 지도자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키프로스에 가 있어요. 카타르야 잘 살고 있더라고요. 키프로스는 세계적인 휴양지입니다. 거기 하마스 지도자들은요 가족 데리고 거기 가 있어요. 그다음에 땅굴 속에서 싸우라고 한 건 쫄병들한테는 그 땅굴 속에서 끝까지 우리 팔레스타인에서 싸우라고 그러고 지들은 다 도망가 있어요. 러시아들도 안 들어가시고. 러시아들 많죠. 러시아들 많아요. 맞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도 많고. 그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서한 지구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근데 지금 하마스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호되게 아마 뿌리 뽑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는 그것도 있지만 자기 형 그런 거 복잡한 그게 엉켜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보복하려는 심사가 상당히 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주위로 또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의 미군 기지에서 얼마 전에 미군들 죽었지 않습니까? 공격받고서 그것도 드론 공격. 그러니까 자기 편인 드론인 줄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타 지역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서 예멘 후디 우리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 페르시아만 이란이 또 페르시아만에서 미국 유조선 하나 또 납포했죠.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반도를 사이에 두고 위아래에서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소말리아는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거는 소말리아는 여기 전쟁에 직접 관여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서 소말리아 해적이 그동안 많이 소탕됐었거든요. 이놈들이 지금 다시 일어나요. 왜? 미군이나 이런 다국적 해군들이 후티에 발묶여 있는 동안 우리는 재미 보자 해갖고 해적질 다시 하고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란, 파키스탄, 아까 말씀 이라크, 튀르키 이것도 지금 다 IS가 부활해갖고 아프가니스탄 다시 설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하마스의 파장이고, 근데 미국은 확전자 자제를 미국은 후티 반군 때리고 싶지만은 저것도 뿌리 뽑고 싶지만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거 그런 정책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현상 유지하려는 그런 게 강해요. 그리고 또 이번에 하마스 터진 바람에 제일 이익 본 데가 러시아고 제일 손해 본 데가 이집트입니다. 왜냐하면 수에즈 운하 통행료가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통행료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게 배들이 통과 안 하니까 그래서 또 뜻밖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떼돈 벌고. 그렇죠.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가야 되니까 거기 한동안 수에즈 운하 생기고 나서 큰 창고들 전부 유령지 사는 집으로 다 지금 다시 다 고쳐갖고 다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를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눴는데 이번에 하마스 이런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홍해 이런 거 하면서 더 색이 분명해졌죠. 이제는 우군 적군이 아주 색이 분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쪽에 이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데 이게 두 진영으로 여기에 이제 또 걱정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거나 중국이 대만 공격하는 날 북한은 한국 공격할 거 말입니다. 그건 뻔한 건데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게 지금 연결되는 데 갖고는 세계가 완전히 이게 재난이야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어느 선에서 끝나야 되는데, 내가 아까 성경 말씀에서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3,000년 전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안 쫓아내주고 꼭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요 회초리로 사용하려고 뒀단 말이에요. 이게 참 전쟁이 오래 갈 거예요. 여기서 그럼 한국은 어떻게 참 지혜롭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기서 아마 우리 제가 결론을 내리는 거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파키스탄이 안 갔어요. 그러면은 강사님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상황에서 보면 네. 사실은 이란이 사실 뒷배라는 거를 이제 그렇죠. 거의 예, 하는데 뒷배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예. 이란을 저렇게 내버려 두는 이유는 사실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국제 정세는 항상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랑 미국이랑 엄청나게 동맹국이었죠. 예. 어느 정도 동맹국이었냐면 그 공군 계시지 않습니까? 공군 손 들어보시죠. F4 펜턴기 몇 년도에 들어왔어요? 1964년. 펜턴기 보일 때. 아니 우리 공군이 펜턴기 받은 거. 그 정도 되죠. 60년대 말에. 네, 갖고 온 책임당 보여드릴게요. 아, 이란 공군에는 책이 있는데요. 이란 공군? 예. 네, 근데 뭔가면은 제가 이 펜턴기 얘기를 왜 꺼냈냐면 우리가 감동 주시겠어요? 펜턴기 가죽 같은. 들어온 게 4번째 나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 영 빼고는 이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이란. 당시 이란이 펜턴기 미국에서 공유해줬거든요. 그 정도로 돈독한 나라예요. 미국에서 일본에게조차 펜턴기 안 줬는데 이란에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란과 아이고 이게 이거 오스프레이 이게 아주 전문적인 책인데 이거 뭐 다 F14 그러니까 나는 이란 이거 공군의 F4, F5, F14의 실전 기록들이거든요. 아 그렇구만. 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우리 내 친구한테도 얘기했어요. 여기 와서 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강연하니까 강연하지. 누구나 나와도 군사책 하나씩 다 쓰고 다 강연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게 진짜 얘 완전히 기라성 같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좀 이게 약간 떨리네. 이게.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을 제외하고 스트라이크 패키지로 실제 운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기나였을 때 집중 나가서 83년의 기념인가 이란이 스트라이크 패키지 먹고 이제 작전을 하고 이제 들어가서 문제인데 그때 운영했던 게 747 그 공중수륙이 707 이제 에이왁스 이제 그다음에 F4 F14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라크를 다 4년 정도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미국 제하고 스트라이크 패키지 우리가 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근데 그 팔레비 왕조 때문에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참 많이 하시네. 그 장관에 이란과 지금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완전히 원수지 않습니까? 예. 이란이랑 미국이랑 동맹이었고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다 동맹이었어요. 근데 팔레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항상 다시 뭉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이란이랑 거래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미국 제재 때문에 못하는데 그 이란이랑 거래를 한 10년 이상 했었었는데 어떤 품목? 자동차 부품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제재 아이템이 들어간 바람에 저희 거래를 못하고 하는데 그때 제가 이란을 8번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회의라는요. 그래서 이란 분들 많이 만났는데 이란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대부분 팔레비 시대를 기억합니다. 그럴 거 같아요. 그럴 거 같아요. 지금은 여자들이 뭐 그거 얼마나 고난당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옛날에 그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옛날 70년대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관계가 좋아가지고 그때 욤키푸르 전쟁 때 아랍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석유 공급을 끊었을 때 석유를 공급해준 게 이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그러니까 국제 정세는 어제 저기 오늘에 항상 변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란에 대해서 핵에 관해서 세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정권만 어떻게 되면은 다시 아주 친미 쪽으로 돌아설 나라인데 파키스탄도 저 친미적인 요새 중국이랑 붙었지만은
엄청나게 오히려 인도가 이거 세상 일을 몰라요. 인도가 소련이랑 이게 단짝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아태 뭐저 인도 태평양 시대만큼 미국이랑 또 이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네. 참.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 손주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걔네들이 어려서 잘 모를 텐데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그 동맹의 중요성. 동맹의 중요성이란 거 가지고 제가 이 트리에스테라는 도시, 그 이탈리아에 그거랑 또 리에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거 보면 그걸 보면 동맹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동맹 잘못 만나갖고 제일 몰피 본 나라가 오스트리아예요. 또 줄을 잘못 섰거든.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줄 섰잖아요. 1차 대전 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거든. 엄청 그 아드리아 바다를 다 했고 오스트리아의 군함들도 많고. 그러니까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트랩 대령이 해군 대령 안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독일이랑 동맹을 맺자고 오스트리아군은 잘 싸웠어요. 왜 아까 이제는 이태리한테 이기고. 근데 이게 물주가 전쟁의 전호니까 오스트리아는 따라서 그냥 다 패전국이 돼버린 거예요. 박사님. 네. 저도 곧 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스만 투르크 나라가 망했죠. 오스만 투르크도 그렇고 오스만 투르크도 그 독일에 줄 섰다가 그리스에 땅 뺏기고 하여튼 근데 동맹국에서 참 오스트리아가 그 제국이 그도 터키는 바다가 있잖아. 저놈들은 바다 다 뺏겨 해군이다 뭘 그래서 힘을 낳았나 보죠. 말씀 중에 이제 질문을 이제 예. 한 거.